안녕하세요. 김뽀삐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4, 5월의 공부 방법에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습 방법을 계속 유지하면서 4, 5월에 새로운 공부법을 추가해 나갔는데요. 혹시 복습 방법을 보지 못한 선생님들께서는 초수의 3월 공부법 편에서 두 번째 복습 방법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4, 5월부터 추가했던 공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설서입니다. 제가 초수 때는 2015 개정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해설서 이해자료, 실행자료가 아니라 해설서 및 지침서라는 자료가 따로 있었는데요. 신, 의, 사, 예, 자 5개 영역별로 나눠서 두꺼운 책으로 설명이 가득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설서 및 지침서인 해지서를 한 영역씩 하루에 할당량을 정해서 읽었었는데요. 한 영역만 하루에 읽어도 1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의실이라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축약되어서 나왔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얇아진 해설서도 얕보지 않고 해지서처럼 하루에 한 영역씩 자세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해설서의 앞부분인 누리과정의 이해, 총론 해설 부분은 회의실을 회독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읽어야겠지만 제3부에 해당하는 영역별 목표 및 내용 해설 부분은 신의, 사, 예, 자로 쪽에서 하루에 한 영역씩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기출에도 의사소통 영역의 내용에 해당하는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부분에 내용 이해 부분을 쓰는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 내용 이해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고 공부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영역별 목표, 내용 이해 등이 있는 이 3부를 매일매일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사소통 영역이라면 밑에 설명 부분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체크해서 읽어봤었어요. 그리고 뒷장에는 어떤 점을 고려해서 개정이 되었는지 자세히 써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이해 부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형광펜을 외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는 형광펜 부분을 외울 수 있도록 빈칸 넣기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필로 표시한 다른 부분들은 다 2015 개정 누리과정의 해설서 및 지침서에서 따로 가져와서 필기를 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고시문입니다. 저는 고시문을 이 시기에 완벽히 외우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6월에 추가 시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추시가 없는 이 상황에서도 고시문을 외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미리 외워두면 활용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고시문을 미리 외워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3월에 고시문 외우는 작업을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4, 5월에는 머릿속에 있는 고시문을 인출하고 오답을 확인하는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고시문 공부는 항상 알바 시간을 많이 활용했었는데요. 알바하는 곳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한글을 틀어놓고 백지 화면에 타자로 하루에 한 영역씩 고시문을 적어나갔습니다. 사실 타자로 치는 거랑 손으로 쓰는 거랑 또 느낌이 달라서 손으로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요. 어차피 11월까지 시험이 많이 남기도 했고 손도 아프고 시간도 아까우니까 저는 타자로 암기가 됐는지 정도만 확인했어요. 그리고 틀린 부분은 꼭 고시문 오답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이 오답 노트는 타자가 아니라 손으로 썼는데요. 몇 월 며칠 어느 영역에
어떤 내용을 틀렸는지 기록해두고 어떻게 써서 틀렸는지까지 기록해두면 다음에 또 그 부분을 틀렸을 때 전에도 틀렸는지 전에는 뭐라고 써서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확인해 보면서 내가 자주 틀리는 부분과 왜 그 부분을 틀리는지 파악할 수 있고 안 틀리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시문 오답노트라는 걸 선생님들도 활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출입니다. 벌써 기출이라니 조금 빠르죠? 아마 강사님들은 6, 7월쯤에 기출을 다뤄주셨던 것 같은데 기출은 빨리 봐도 많이 봐도 과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부터 기출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6, 7월처럼 제대로 각을 잡고 기출 공부를 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저는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복습하는 정도로만 기출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일에 건강교육의 강의를 들었다면 여러 연도의 기출에서 건강교육 파트만 풀어보면서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실제 시험에서는 건강교육 영역에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도를 확인하면서 기출을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고시문을 빨리 외우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기출 문제를 풀어볼 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시문도 마냥 쓰기만 하는 것보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맞춰서 고시문을 머릿속에서 인출해보는 게 또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021학년도 문제를 제외한 다른 연도의 문제들은 고시문 문제가 2015 개정 누리과정으로 적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적절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고시문으로 적용해서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재수 때는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아무튼 기출을 이런 식으로 살짝 공부했더니 시험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잡히기도 하고 강의 내용 중에서 내가 이해가 덜 된 부분을 알 수 있었고 강사님께서 설명해주신 강의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시험 문제를 내가 풀어본다는 게 재밌기도 하고 문제를 맞췄을 때 자신감이 올라가서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아직 배운 게 그리 많지도 않고 상반기라서 이해도가 그리 높지도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틀려도 부담이 없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숙하더라도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을 복습의 일부분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은 평가원에서 보통 찾아봤었는데요. 저는 굳이 프린트는 하지 않고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눈으로 풀어보는 정도만 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정해진 영역만 골라서 풀어보는 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공부를 할 때 알바 시간을 또 제일 많이 활용했는데요. 사실 초수 때 알바했던 곳이 많이 널널하기도 했고 사장님께서 제가 공부하는 걸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잘 마련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알바를 안 하는 선생님들은 공부하는 시간을 활용한다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한국사입니다. 혹시 아직 한국사를 못 따신 선생님 계실까요? 사실 저도 초수 때 임용을 늦게 시작해서 한국사를 5월에 땄어요. 한국사랑 임용 공부를 병행하는 거 많이 힘드시죠? 아직 시작을 안 하셨으려나요? 저는 5월 25일인 시험을 보기 위해서 4월 11일부터 한국사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다들 2주 만에 딸 수 있다고 하긴 했지만 제가 워낙 한국사를 잘 몰랐기도 했고 5월에 시험에 떨어지면은 임용 공부를 하는데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조금 일찍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강의는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최태성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제가 강의를 들을 때는 책을 사면 강의를 이투스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중 주말 2일은 한국사의 날로 정해놓고 하루에 강의를 5개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10일 전부터는 임용 공부보다 한국사 공부의 비중을 늘려서 평일에도 한국사 공부를 했는데요. 만약에 한국사 시험에서 떨어지면 8월에 다시 한국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때까지 한국사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임용 공부를 준비하는데 아주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기만큼은 임용보다 한국사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10일 전에는 항상 집에 가는 길, 알바 가는 길, 알바를 하면서 한국사 기출문제 어플을 활용해서 한국사 기출문제를 수시로 풀어보았습니다. 사실 한국사는 임용보다 기출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나왔던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태성 강사님의 강의보다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지니스쿨인데요. 최태성 강사님의 강의가 좋기도 하지만 한국사가 어려웠던 저에게 가끔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서 검색을 하다가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인 지니스쿨 역사라는 채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걸 보니까 너무 머리에 쏙쏙 잘 들어와서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도 강의를 듣고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은 이 지니스쿨을 활용해보세요.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재미있게 공부하는 것도 가끔 휴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초속편의 4, 5월 공부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4, 5월이 되니 슬슬 공부하는 양이 늘어나서 이제 정말 공부를 하는 임용고시생이 된 느낌이 나시지 않나요? 저도 초수 때 점점 공부량이 많아지니까 내가 수험생이 된 느낌이 확실히 나서 괜히 어깨가 으쓱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앞으로 달리시다 보면 6, 8월도 시간이 금방금방 갈 거예요. 그때까지 화이팅 하세요, 선생님들. 그럼 다음에는 6, 8월의 공부법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